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7장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 부분이고 우리 페이지 누는 128에서 14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퀴즈 풀이 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퀴즈 문제 풀이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좀 이렇게 복습을 하고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를 가지고 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면 조금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고 학습하고 좀 익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그쵸? 전자생활의 보안 서비스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1번에 다음 중 전자화폐의 요구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단원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 전자화폐,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전자화폐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자화폐에 관련된 사항들과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한 것들, 전자지불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안을 가지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본 단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중 전자화폐의 요구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프라인 특성을 보장해야 된다. 우리 전자화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꼭 항상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라인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가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고 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완전한 화폐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독립성이다라고 전자화폐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항상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익명성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때로는 그치 돈 세탁이라든가 돈 약탈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처벌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려면 또 익명성이 또 보장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갖다 우리 이제 전자화폐 요구 조건에서 익명성 취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1번째 답은 어떤 경우든 항상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관계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하면 또 익명성이 그치 그 익명성이 보장 안 돼서 누가 그런 부정한 거래를 했는지 탈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익명성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분할해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체크 카드라든가 그 교통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충전을 많이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 쓰잖아요. 그쵸?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128쪽에 보시면 전자화폐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종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든가 정보보안 기사에 이 부분에서 꼭 한두 문제씩 이 장에서는 꼭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자화폐 요구 조건 교과서에 보시면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뭐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전자 서명 기능을 해서 부인 방지 등을 있어야 된다. 뭐 오프라인성, 그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특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분할성. 여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독립성. 다른 물리적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데이터 자체로서의 완벽한 화폐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게 독립성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걸 갖다 우리 이제 그 캐시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죠. 또 이중 사용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익명성 취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전자 지불 시스템의 기술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자 지불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전자 지불을 누가 했는지 뭐 했는지 이 추적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요것이 이제 답이고요.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 당연하고요. 전자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해야 되죠. 그쵸? 거래 상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송신자가 전송한 내용이 부인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28쪽에 전자화폐 요구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다음과 같이 관련된 전자화폐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화폐는 돈 세탁, 돈 약탈, 불법 구매 자금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기능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과 같은 공정한 기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자의 식별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 익명성 취소라고 그랬죠. 그쵸? 우리 여러분들 128쪽에 다시 그것을 계속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기밀성도 있어야 되죠. 무결성.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양도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중 사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중 사용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중 사용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자화폐는 가장 대표적인 오프라인 IC 카드형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현금 지불의 장점과 카드 지불의 편리성을 결합한 것으로 5개국 통화로 가치를 저장하여 해외 사용 및 송금과 외환 거래에 많이 사용한다. 뭐 이캐시냐, 비트코인이나 몬덱스, 비자, 캐시, 사이버머니냐. 그런데 여기 몬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몬덱스라고 하는 것을,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치? 예, 교재 131쪽에 그 각장의 전자화폐 종류 이렇게 몬덱스서부터 뭐 비자 캐시, PC페이 뭐 등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몬덱스라고 그러고, 이 몬덱스는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네트워크형 그 결제 시스템도 몬덱스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비자 캐시, 사이버머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고, 그 교재를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음 중 대표적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해당되는 거, 우리 몬덱스라고 하는 건 그 카드, IC 카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IC 카드는 그냥 카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제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몬덱스형이 대표적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6번 다음 중 돈을 미리 맡기고 나중에 물건을 받으면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그 퀴즈로 내준 것은 아니고 조금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그 강의에는 그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좀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그래서 미리 돈을 그 디파짓 해놓습니다. 어디다 갖다 주고 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갖다 저 돈을 맡긴 만큼의 물건 값을 이렇게 빼주는 거 있죠. 미리 돈을 예치시켜 놓고, 그치 어느 그 마트라든가 어디 기관에다 돈을 미리 예치시켜 놓고 거기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걸 조금씩 까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갖다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계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그다음 문제 7번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거래 장부를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해서 서로 공유하여 협의의 인증 이런 말 나오면은요. 요거 그쵸?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셔야 되죠. 협의 인증을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해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비트코인 거래에 활용된다. 이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되죠. 이더리움, 뭐 이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암호화폐죠. 크립토 커런시 3번이 이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죠? 비잔틴 제너럴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아이디어에 블록체인의 아이디어가 된 이론이다. 뭐 비잔틴 제너럴 있고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뭐 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PG사 우리가 여러분들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를 갖다가 뭐, 뭐 음식이라든가 뭐를 사고 나서 카드를 이렇게 아이신 꽂게 되면은 그 카드가 라인을 통해서 그죠 어떤 라인을 통해서 PG사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8번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이버 코인 거래 원장을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사이버 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들이 거래 원장을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협의 인증 시스템 이걸 갖다 우리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 보안 기법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 보안에서 그 핫한 이슈가 블록체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 보안 기사 쪽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문제 9번 다음 중 모바일 결제 페이팔 서비스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페이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퀘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그 단말기에 어떤 그 단말기의 형태가 네모나게 되는 것도 있고 그 페이팔은 우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뭐 치킨이라든가 뭐 다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현금을 줬는데 요즘 카드 결제를 하면 그 배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카드를 내밀면 그 스마트폰의 이어폰에다가 어떤 단말기를 꽂은 거에 이렇게 긁어서 결제를 한 다음에 이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외국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스퀘어라고 하는 거하고 페이팔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 13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스퀘어 리더가 아닙니다. 이게 리더가 네모 박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자, 페이팔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팔 히어 서비스와 페이팔 비콘 서비스로 나눠지고 이제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마트나 이런 쪽에 가시면 그, 그 카트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 그 근처에 있는 비콘이라고 하는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담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페이팔 비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일부 마트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중적이지는 않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제 그 해서 이렇게 그 돈을 내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결제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결제하지 않고 여러분들 물건을 담으면 거기에 얼마큼 담겼고, 그치? 여러분들 그 카드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그 카드에서 여러분들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이렇게 그 단말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해서 자동 결제될 수 있는 것이 그 비콘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비콘 한번 여러분들이 그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은행 계좌를 노출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니까 뭐 계좌번호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비톡 그
그 결제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비콘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게 페이팔 비콘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단말기를 스마트폰 이어폰에 삽입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 이 단말기가 스퀘어 모바일 스퀘어 시스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네모 박스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36쪽에 보시면은 그 단말기가 있거든요. 문제 10번. 다음 문장 설명에 해당하는 모바일 결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기존의 신용카드가 사용하는 바코드 스캔 결제 방식이 아닌 무선 근거리 통신 NFC라고 그러죠. Near Field Communication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사용.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카드를 내면 이렇게 그 카드를 이렇게 찍 긁잖아요. 마그네틱이 입혀져 있는 거. 옛날에 마그네틱 결제가 있고 요즘은 이제 IC 카드니까 이렇게 꽂아서 결제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결제했잖아요. 그게 카드 뒷면에 보시면 마그네틱이 인식이 돼서 거기에 카드 정보들이 또 개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뭐 삼성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 그, 그 신용카드를 거기다가 스캔해서 읽어 놓으면 그 신용카드 스캔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단말기에다가 이때 긁었던 단말기를 갖다 대면 카드가 없어 갖다 대면 결제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MST 그래서 마그네틱 그치 시큐리티 보안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 마그네틱 시큐리티 트랜스포라고 하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라서 MST 방식이 있어요. 그쵸 뭐 배는 밸류 에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아까 피지사 그 카드를 결제를 하면 그 결제 정보가 피지사로 넘어가는 그 네트워크망을 갖다 벤산이라 그리고 비콘 아까 말씀드렸고 스퀘어 페이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문제 11번 다음 중 전자지불 서비스의 고려상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전자저불의 지불 정보의 공인 인증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불 정보 보안의 그치? 중요성. 그 다음에 기존 금융과의 연계성, 지불 처리 프로세스가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불 정리 프로세스가 빨라야 된다. 이런 건데 신속성 이런 거 있는데 지불 정보의 공인 인증서, 지불할 때마다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하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카드 자체 내에는 개인이 소지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것을 공인 인증을 통해서 이 카드가 정확한지 내가 정확한 사람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전자지불할 때 공인 인증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먼 거고요. 12번 다음 중 전자화폐 시스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그치? 실제 화폐를 대신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치? 그 다음에 화폐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해야 된다. 항상 온라인만 있으면 여러분들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또 지불 게이트웨이로 보안성이 강화된다.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 거죠. 전자화폐 시스템의 장점은 아니죠. 그치? 전자화폐의 장점으로서 뭐 지불 게이트의 보안성이 강화된다. 이것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지불 게이트라는 건 뭐예요? 안전 거래를 위해서 그치 이 사람이 정말 그 카드의 본인인지 이런 것들을 지불 게이트에서 보정을 해주잖아요. 결제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마트나 식당 같은 데서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서 이 사람의 정말 그 카드가 유효한지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불 게이트에서 하는 거잖아. 피지사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틀린 거고 다음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전자 입찰 프로토콜은 뭐 S-MA인과 같이 안전한 전송로를 구축함으로써 제3자의 도청 및 변조를 방지하고 입찰 내용에 대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입찰자의 서명을 붙임으로써 무결성 및 보안 방지 기능을 하게 된다. 그치? 이러한 것을 갖다 LKR 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얼마에 사겠어? 뭐 얼마에 뭐를 하겠어? 이렇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LKR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제 14번 다음 중 전자 입찰 시스템의 보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전자 입찰이에요. 모든 입찰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한다.
어, 우리가 이제 입찰한 정보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입찰 아시죠? 어떤 물건을 사는 날 얼마에 사겠어, 얼마에 사겠어 이렇게 물건 가격을 써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정보는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알려져야만이, 그치? 그것이 정보가 알려져야만이 그, 그 서버의 독단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140쪽에 보시면 전자입 시스템 문제점,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메시지 유출, 입찰자와 서버의 사이의 공모, 입찰자 간의 공모, 입찰자의 조달자 사이의 공모, 서버의 독단을 막아야 된다. 서버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쵸?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비공개되어 있으면 누가 모았었는지 그거 조작하거나 변화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 입찰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된다. 그 당연한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입찰 정보의 정확성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 입찰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입찰자, 조달자 사이의 공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교재 140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문제 15번. 다음 중 전자 입찰 시 요구되는 보안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 비밀성, 무결성, 공유성, 공평성, 그쵸? 그러게 있는데 독립성은 아니죠. 뭐 독립적으로 어떤 걸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 입찰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독립성은 있어야 되는 건데 공유성, 입찰 정보를 우리가 그 입찰자 간의 공모를 하든가 입찰과 서버 사이 공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유성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공유성, 그치? 그 다음에 1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자투표 방식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한다. 그쵸? 그 다음에 전자투표기기를 선거인단이 관리한다. 국민투표의 활용성으로 가장 적합하다. 유권자가 투표 화면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투표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종이에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할 때. 근데 미국은 이제 나라도 많고 크지만 또 개표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PSEV라고 해서 폴 사이트 E-보팅, 그래서 사이트에 우리 그 투표소에 가서 우리는 종이에다 도장을 찍는데 거기 가면은 이 그 화면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그쵸? 리모트 그거 갖다가 폴 사이트 E-보팅, 그래서 PSEV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방식이 있다. 그쵸? 폴 사이트 E-보팅, 직접 투표소에 가서 그 종이에다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터치 스크린 화면을 가지고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온라인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누가 어떻게 투표가 되어 있는지 투표 상황이라든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17번, 그죠? 전자투표 시스템 보안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투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만 투표해야 되는 거죠. 투표가 정확하게 카운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됐는지 증명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투표의 부정이 발견되면 즉시, 그죠? 투표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개표의 부정이 발견되면 투표 진행이 즉시 중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투표자에 의해서 중단시키거나 개표의 자에 의해서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 내용이 있고요. 그 인정받은 투표권은 제3자에 의해서 위조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18번. 다음 중 전자투표 방식 중 군중이 밀접한 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투표할 수 있는 무인 투표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그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그 피자를 먹거나 뭐 이렇게 주문할 때 예전에는 그 점원이 있어서 점원이 주문서를 받았잖아요. 요즘은 그 코로나 시대 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버거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내가 직접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그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공항 같은 데 이제 표 사거나 아니면 고속버스 같은 탈래도 표를 살려면은 이 터치 스크린으로서
매표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투표를 갖다가 시스템은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 아까 그 PSEV는 폴사이트 이보팅이라고 해서 요 내용은 투표소에서 가서 바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 그 투표할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예,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REV라고 하는 것도 있죠. 리모트 이보팅이라고 해서 이거 리모트 이보팅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서 투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인증서를 가지고 투표하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리모트 이보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 141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19번 다음 중 전자투표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자투표요. 아시겠어요? 공정해야 된다.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죠? 비밀성이 유지돼야 된다. 독립성은 아니에요. 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해야 된다. 또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정확해야 되는 거죠. 또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비밀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독립성은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없이 그렇게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표 상대가 있어야 되고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20번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할 암호화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인증을 통한 그 합법성, 인증을 대해서 합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치? 모든 정보의 추적성. 이거는 그 비밀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다 안 했다가는 알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그 전자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표했는지 이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은닉 암호를 통해서 비밀성, 공개 기록을 이용해서 암호화시켜야 되고 전자성을 통해서 내가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부인 방지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우리 종이 투표하는 데서도 투표하면서도 부정 투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투표 형식으로 해서도 방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 기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142쪽 참조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 향상학습의 오지선행 20문제를 풀어봤고요. 좀 빨리 우리 21번 전자지불 서비스 보안의 필요성을 기술하세요.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려면 전자적인 원리로 지불을 하려면 그렇죠?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밀성. 그다음에 금융정보에 지불하는 금융정보의 위조 변조나 복제 방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금융거래를 내가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는데 나 그거 안 했어 라고 부인을 방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보안에서 갖춰져야 되는 거죠. 금융거래의 가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가 어떤 카드를 결제하거나 그 인터넷상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가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 문제 21번 다음의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우리 그 정보보안 전공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쵸? 뭐 발음이 저거 하더라도 이 영어 그 전공 영어에 전공 단어 영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읽으셔서 또 많이 해석해 보고 이거 해석은 여러분들 이거 구글 그 번역기 뭐도 있고 네이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하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거든요. 그치? The blockchain was invented by a person. 그치? A group of people using the name. 그쵸? 사토시 나카모토 in 2008 serve as the public transaction ledger of the 그쵸?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암호 화폐잖아요. 그치? The identity of 그치? 사토시 나카모토 remains unknown to date.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그 블록체인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발표를 했어요. 논문지에다 그 온라인 논문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했어. 이 사람이 누군지 꼭 이렇게 이거만 들어보면 일본 사람 같은데 실체를 몰라요. 이거를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을 실체를 알지 못해요. 누가 이 논문을 이 아이디어를 줬는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더 The invention of the blockchain for Bitcoin made it the first digital currency to solve the 그치? double spending problem with the needs of trust authority or central server. The Bitcoin design has inspired other applications and blockchains that are readable by the public and are widely used by cryptocurrency. The blockchain is considered a type of payment rail. Invent blockchain has been proposed for business use, but computer world called the marketing of such privatized blockchain without a proper current security model, snake oil이라고도 부른다나요? However, others have argued that permissioned blockchain, if carefully designed, may be more decentralized in practice than permissionless.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또는 그 영어에도 좀 익숙하셔야 되고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그치? 그 해석해서 그 한국말로 이 내용이 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2번, 23번. 전자화폐 시스템과 지불 브로커 시스템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전자화폐는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데 지불 브로커 시스템은 독립적인 신용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치? 전자화폐는 뭐 실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고 화폐 정보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점도 있고요. 지불 브로커는 신용카드나 은행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 지불하도록 연결하는 구조다. 현실적인 전자 지불 서비스, 지금 많이 쓰는 것이 지불 브로커 시스템이죠. 뭐 PG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24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해결 방법 측면으로 기술하시오. 비잔틴 제국 시절에는 이 상당히 그 각각의 그 합종 연행과 그다음에 배신과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한 그러한 그 혼돈의 시대였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하나 성을 갖다 공격을 하는데 이 장군들이 여러 가지 장군들 자기들을 부하를 거느린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은 공격을 하려면 그 장군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병력의 50% 이상을 동시에 공격을 해야만이 그 성을 갖다가 함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며칠 어떻게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자라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치, 그것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거 합의를 하려면 뭐 전령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뭐 배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못 전달해서 내용을 잘못 전달을 해서, 그치, 잘못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면 낭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합의해서 한날 한시 몇 분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그저 공격을 그 일관성 있게 공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해법을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해법을 따라서 이 해법을 아주 유명한 이 실화에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실화예요. 유명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유명한 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것이, 그치? 구현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이다. 여러분들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맨 마지막 다음으로 25번. 전자이철 시스템의 보안의 필요성을 기술하시오. 전자 입찰을 하려면 네트워크성에서 입찰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되고, 입찰자와 서버사의 공모도 금지해야 되고, 입찰자 간의 공모도 금지해야 되고, 서로 공모한다는 건 뭐야? 서로 짜고 한다는 거잖아요.
입찰자와 조달차 사이의 공모도 그저 짜는 것도 공제해야 되고 서버의 독단도 반제해야 된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40쪽에 26번 전자투표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선거에 이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기술하세요. 그치? 뭐 신뢰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종이 투표를 하고 전자 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 투표에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심시키려면 보안 쪽에서 안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또 타당성 있게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보안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투표한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투표소에다가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고 또 개발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비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문제가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안 서비스를 쭉 그 보안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 전자화폐라든가 전자지불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이찰 시스템이라든가 전자투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 많이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이 퀴즈 푸느라고 퀴즈 풀이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